아무리 자기계발서를 열심히 읽고 실천하고 다짐해도 또 동기부여를 받아도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바로 RAS 때문입니다. 망상체 부활계라고 불리우는 이 시스템은 뇌가 갖고 있는 장치 중 하나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필터링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별하고 나머지는 제외시키는 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이게 계속해서 발동한다는 겁니다. 즉 어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걸 기준으로 내일도 모레도 미래도 계속 중요하다고 박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면 여러분의 미래도 아주 새롭게 구성이 되는 거죠. 뭔가 뇌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어떤 브랜드의 신발에 꽂힌 거예요. 그럼 신기하게 밖에 나가면 그것만 보이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다 그 신발을 신고 있는 것 같고 알고 보니 우리 집 앞에 매장도 있네. 심지어 내 직장 동료가 신고 있었어. 놀라울 정도로 이런 발견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RAS가 굴러가는 방식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것 말고도 일상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푸드코트에 방송이 나오면 사실 주의 깊게 안 듣잖아요. 시끄럽기도 하고. 근데 내 번호가 불리는 순간 너무 또렷하게 들려요. 그리고 내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버스에서 잠이 들었는데 신기하게 우리 집 근처 정류장만 도착할 쯤 되면 깹니다. 그냥 반사적으로 아는 거죠. 만약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나타났다. 근데 저기 멀리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만 보이죠. 너무 좋은 기능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반대로 당신의 성장과 발전과 변화를 가로막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뇌의 시스템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걸 판별하는 기준이 뭘까요? 바로 지금까지의 자신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부딪혀왔던 환경, 상황, 만났던 사람들, 그렇게 주입된 가치관과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이 녀석은 아침보다 밤에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운동보다는 누워있는 걸 그냥 좀 편해하네. 도전적인 것보다 계속 해오던 걸 하는 거에 익숙한 놈이네. 이 뇌는 과거의 행적을 그대로 따르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왜냐면 그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어제도 그랬으니까 오늘도 그게 중요한 거죠. 어제 야식 먹고 늦게 자고 피곤했으니 오늘도 그게 중요하구나, 그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고 그렇게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필터링합니다. 내가 어떤 영화를 보고 또 이런 영상을 보고 잠깐 각성이 됐어. 동기부여가 빡 됐어. 그래, 이제 달라질 거야, 변할 거야. 근데 그 잠깐 가지고 뇌를 설득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애초에 과거로부터 쭉 당신의 데이터를 쌓아왔으니 말 그대로 이제 빅데이터가 탄탄하게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이건 너가 아니야. 이건 네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자기 멋대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야, 너 운동 가는 거리가 멀었잖아. 왜 이래? 갑자기 낯설게. 영어 공부? 사업? 연애? 웃기고 있네. 한 적도 없으면서 무슨 너 뼈 때렸나?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세계는 당신의 뇌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펼쳐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호메오스타시스라고 발음도 어렵죠. 우리 인간에게는 이 항상성 유지 기능이라고 있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행동인 거죠. 마치 몸의 온도를 36.5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본능처럼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습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관성에 따라서 계속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한 RAS와 더불어서 이 항상성까지 발동이 되니 얼마나 변화를 경험하기가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신의 의지 탓만은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변화하려면, 새로운 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이게 가장 궁금하시겠죠? 이 뇌가 계속 작동을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자,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 내가 이걸 항상 정해진 시간에 알람을 해놓고 유튜브 배경은 눈이 안 아프게 다크 모드로 설정을 했어. 배경 사진은 내가 좋아하는 사진으로 하고 카톡의 소리는 잘 들릴 수 있게 벨소리로 지정을 했어요. 그럼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되나요? 내가 진동으로 바꾸고 싶고 배경 화면 사진을 바꾸고 싶을 때도 있고 테마를 바꾸고 싶어. 알람 시간을 변경하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초기화를 하면 되죠. 즉 세팅을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과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당신의 현재도, 성격도, 환경도, 목표도, 습관도, 버릇도, 취향도, 취미도, 관계도 다 다시 리스타트 할 수 있습니다. 리셋만 시키면 돼요. 근데 이 리셋을 어떻게 시키면 될까요? 우리가 기계도 아니고 그냥 과거의 나는 잊어버리면 돼요. 지워버려. 그냥 새롭게 세팅하는 겁니다. 단 스마트폰과의 차이가 있다면 이거는 불가능할 정도로 쉽지 않다는 거죠. 당신도 이미 여러 번 도전해 봤을 거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과거의 행적이 다 나쁜 거고 그래서 꼭 고쳐야만 되는 것으로 그런 관점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안 좋은 습관이고 나 고쳐야 돼 라고 뇌를 설득시킨들 뇌가 넘어갈까요? 고작 그 한마디 가지고 씨도 안 먹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 그거 중요해. 나쁜 거 아는데 여태껏 중요했어. 그래, 맞아. 이게 나야. 쿨하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행동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 야식 많이 먹어서 뭐 살도 찌고 후회도 하고 하니까 덕분에 내가 각성을 했잖아. 아, 그게 그때 잠깐만 행복한 거고 건강에도 안 좋고 내일 아침에 더 힘들고 무기력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내가 야식을 먹지 않았더라면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했을 거야. 혹은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그때 그 업무를 하다가 내가 뭔가를 잘못 기입을 해가지고 상사한테 혼났어. 근데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그게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했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잘렸을 수도 있고, 그 남자한테 차이지 않았더라면 진짜 평생 끌려다니면서 싫어하는 야구 보러 가야 되고 희생하고 일반적인 연애를 했을 텐데, 어우, 차여가지고 너무 좋다. 내가 더 좋은 이성을 만날 수 있잖아. 이 영감섭 레리처럼. 또 뭐가 있을까요? 우유부단하느라 좀 놓쳐버렸던 기회들. 내가 인턴을 했어야 되는데 게으름을 피워서 못했어. 그때 여행을 갔어야 됐는데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한 게 후회가 돼. 아, 그 회사 들어갔어야 됐는데, 그 사람을 잡았어야 됐는데. 그 순간은 최악의 수였을 수 있고, 당장에 내가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놓쳤구나, 어리석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래의 시점에서 보면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미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났거나, 혹은 후회를 해서 오히려 앞으로는 선택을 신중히 해야겠다라는 커다란 깨달음이나 배움을 얻었거나, 아니면 그것과 반대로 일단 지르는 과감함이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저는 이거를요, 빌드업 사고라고 부릅니다.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친구들끼리 농담 삼아 얘기하죠. 야, 씨, 너 이거 빌드업 한 거였지. 너 지금 나 여기 데려가고 싶어가지고 여태까지 나한테 잘해준 거지?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그 순간적인 행동들은 지금 결과랑 아무 연관이 없는데, 알고 보면은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상호작용하고 발판이 되었던 거죠. 말 그대로 빌드업을 한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여자친구를 꼬셔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농구 영화를, 얼마 전에 슬램덩크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 영화를 보려고 설득을 하고 싶은데, 애초에 관심이 없는 친구한테 야, 슬램덩크 보러 가자 하면 안 가겠죠? 싫어하겠죠? 그럴 때 어떻게 빌드업을 하죠? 처음부터 영화 보자고 말을 하지 않고 서서히 스며들게 만들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 영화의 재미난 하이라이트 부분을 내가 보면서 되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어떤 재미난 짤이 있어. 야, 이게 요즘 유행이래. 이거 알아야지 MZ세대 라고 불릴 수 있는 거야. 이래야 소통이 가능하대. 아니면은 뭐 오락실에서 농구 던지는 게임 있잖아요. 저희 와이프도 농구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저랑 연애했을 때 오락실에서 제가 그거 하니까 재밌어 보여서 이제 같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매번 그 데이트의 필수 코스가 됐어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슬램덩크 영화도 저랑 같이 봐서 너무 좋아했고, 아니면 뭐 만화 카페 가가지고 일본 만화책 이렇게 보다가 자연스럽게 슬램덩크 이야기를 한다든지. 지금 뭐 쓸데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빌드업 나온 김에 그 연예인 하하 씨도 별 씨랑 결혼하기 전에 이제 유혹을 하려고, 야, 너 나랑 결혼하면 이런 점들이 좋아, 나 이런 남자야, 이렇게 계속 주입을 했대요. 세뇌를 시켜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은 좋겠는데? 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너무 막 장난스럽고 깐죽거려서 남자로 보이지 않았는데 자꾸 나랑 결혼하면 이런 게 좋다, 나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뇌의 RAS가 점점 중요한 사람으로 각인을 하는 거죠. 서서히 물드는 거, 이게 바로 빌드업이잖아요. 저도 지금 와이프를 꼬실 때 밥 먹을 때마다 계속 어필을 했어요. 너 나랑 사귀면은 뭐 이런 점이 좋고 나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그때 오빠 지금 저한테 어필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럼 제가 어필하는 거 맞아, 너 진짜 후회한다, 나 이런 것도 잘하고 이런 가능성 있고, 막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너 그거 책 읽었어? 그 영화 봤어? 와, 나도 어제 봤는데. 와, 이거 뭐야, 이거 운명인가? 굳이 의미부여를 하고 말을 잠깐 했는데, 정리를 하면 당신의 모든 과거를 실수, 상처, 후회가 아니라 빌드업이었던 거다. 새로운 나로 거듭나기 위한 더 큰 풍요와 행복을 만나라고, 더 멋진 내가 되려고 이런 경험을 한 거구나. 이걸 자꾸 자신에게 인지를 시키면 앞서 말했던 뇌도 새롭게 중요성을 인식하는 거죠. 억지로 받아들일 때랑은 다르게, 아, 이런 나쁜 습관들이 사실 네가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도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했던 거구나.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철학이나 영성, 종교, 그리고 어찌 보면 이와 대척점에 있는 과학이나 물리학이 딱 교집합으로 만나는 지점에 있는 그런 지식들이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의식이 전부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실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사실 이 과학 분야에서는 이거를 되게 오랫동안 부인해 왔지만 현대에 와서는 많은 물리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죠. 뭐 양자역학이니 불교의 연기법이니 시크릿이니 파동, 에너지, 입자, 뭐 이런 거 알 필요 없이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단순하게 가자고요. 이전 시크릿 관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철학이나 종교 말고도 물리학 내에서도 시간은 허구다, 혹은 거꾸로 흐른다, 미래에서 현재로, 이런 관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당신의 과거, 습관, 과오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빌드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생각을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자, 다시 단순화를 시키면 이런 현재와 미래를 만나려고 궁극적으로 내가 바라던 결과를 마주하게 하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알고 보니 제대로 빌드업이었네. 탄탄하게 구성이 됐어. 아주 작가가 누군지 몰라도 아주 그냥 스토리 제대로 짰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과거나 현재의 어떤 모난 점들이나 부족한 면, 불만스러운 일들조차도 이게 일종의 빌드업이었구나,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한 과정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심이 되고 힘이 됩니다. 물론 늘 말씀드렸다시피 머리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습관으로 만들어질 정도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일이죠. 이 뇌의 RAS가 초기화되고 다시 제 세팅값을 만들 수 있게.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정리를 해보면 당신이 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뇌의 RAS 기능과 호메오스타시스라는 항상성 유지 기능 때문이다.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서 지금까지 쭉 중요하다고 생각해오는 선별하는 기능, 또 그걸 유지하려는 본능. 자, 이걸 바꾸려면 초기화하고 세팅값을 조절해야 된다는 거. 근데 단기간에 말로만 바뀌는 게 아니고 천천히 뇌를 설득해야겠죠. 그 방법이 뭐다? 빌드업이다. 모든 게 빌드업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과거의 내 실수들이, 단점들이, 고쳐야 될 부분들이 다 잘 되려고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반복하지 않아도 돼. 물론 단기간에 변하진 않겠지만 서서히 물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당신의 마음도 편해지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하게 돼요. 아니, 솔직히 이 스마트폰 따위도, 이런 기계도 버튼 몇 개면 초기화되고 내 멋대로 커스터마이징이 되는데 또 업데이트도 주기적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더 많은 지혜와 지식과 기능과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인간인 우리가 왜 그걸 못하겠어요? 다만 좀 복잡한 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정교한 시스템들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지 무조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만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숙제를 드릴게요. 이 영상 안에 더보기란에 카페 링크가 있죠. 거기로 들어가셔서 내가 지난 과거를 어떻게 빌드업 할 것인가, 혹은 어떤 서사로 이어져 왔는지, 또 어떻게 해야 앞으로 현재와 미래에 도움이 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적어보시고요. 물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정해진 방식은 없으니까 그냥 이 영상 보시고 소감을 적어주셔도 되고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공유해 주셔도 됩니다. 항상 뭔가를 써야 내 것이 되고 좋은 변화의 출발점은 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RAS를 바꾸려면 글을 많이 써야 돼요. 이 세뇌와 입력에 가장 좋은 게 또 글쓰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당신이 원하는 찬란한 인생을 만나기 위해서 차근차근 빌드업 해나가고 있는 당신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영감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